제가 예전부터 리뷰를 하면서 아우디는 전륜 베이스라, 전륜 우선 방식, 전륜 우선 방식이다. 꽈뚜로인데 사륜인데 전륜 우선 방식이다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노사장이 뭘 모르네, 엔진이 세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아우디를 리뷰를 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우디 꽈뚜로, 아우디 세로 배치 엔진, 아우디의 전륜 우선 방식, 아우디는 전륜인가 등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보니까 아우디는 엔진이 세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후륜이다 라는 답변도 있고요. 리뷰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꽈뚜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게 이런 동문서답, 이거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리뷰어 있죠. 꽈뚜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대. 아니, 전륜 우선 방식이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엔진이 이렇게 있어. 앞바퀴 두 개가 있고 뒷바퀴 두 개가 있는데 그 네 바퀴에 다 구동이 간단 말이야. 어느 바퀴에 우선이냐, 전륜 우선이라는 말을 물어봤잖아. 사륜 구동인데 전륜 쪽에 우선을 두고 가느냐, 이쪽에 토크를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아우디는 꽈뚜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아니, 누가 지금 꽈뚜로를 몰라? 꽈뚜로인데 후륜 우선이냐 전륜 우선을 물어보는데 꽈뚜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대. 어떤 사람은 이거 그 양반하고 비슷해. FF인데 프런트 엔진, 프런트 드라이브인데 가로 배치가 아니고 세로 배치라서 MR과 비교해서 어쩌고 하는데, 예를 들어 RR을 보면 어쩌고 해서 세로 배치 엔진은 궁극의 꽈뚜로 시스템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서 말 빙빙 돌려가지고 유식한 척 말하는 사람. 자, 지금 질문은 뭐야? 제 차는 사륜인데 엔진이 세로로 돼 있고 뒷바퀴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갑니다. 고로 제 차는 후륜 방식의 사륜이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 FF인데 가로 배치가 아니고 세로 배치라서 MR과 비교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RR 엔진 차들을 보면 어쩌고 해서 세로 배치 엔진의 궁극의 꽈뚜로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엄청 유식한 척 얘기해. 막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아니, 본인이 지금 질문이나 아우디의 방식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누구한테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라는 거야. 앞바퀴와 범퍼 사이가 짧으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차를 리뷰하거나 차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본인도 지금 아우디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유식한 거 여기저기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갖고 짜집기 해가지고 이걸 알려주면서 있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중요한 건 후륜처럼 세로 배치 엔진 아우디는 꽈뚜로입니다. 후륜처럼 세로 배치 엔진 아우디는 꽈뚜로입니다. 토크 센싱 토센 방식은 디퍼렌셜 기어를 추가로 넣어 LSD를 구현한다. 정해진 비율로 꾸준히 분배를 해서 자유로운 토크 분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보면요, 엄청나게 차를 전문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아무것도 맞는 게,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말장난이에요. 중요한 건 후륜처럼 세로 배치 엔진 아우디는 꽈뚜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후륜처럼 세로로 배치했는데 아우디는 꽈뚜로이대. 그럼 다른 차는? 꽈뚜로가 여러분 고유의 어떤 명칭이 아니라 숫자 4라는 뜻이에요. 숫자 4. 마세라티 꽈뚜로 포르테가 문짝 4개라는 뜻이에요. 포르테가 문이에요, 문. 토크 센싱 토센 방식은 디퍼렌셜 기어를 추가로 넣어 LSD를 구려. 이거 완전히 개뻥이죠. 개구라예요, 개구라. 여기 제가 토크 센싱 갖고 왔잖아요. 토크 센싱은 LSD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륜의 분배를 기계식으로 미끄러지는 쪽에 회전수가 빨라지게 되면 그 회전수가 빠른 게 안에 토센 기어들을 돌려서 웜 기어를 돌려서 미끄러지지 않는 회전수가 느린 쪽으로 토크를 밀어주는, 기계적으로 토크를 분배하는 장치를 토센 방식의 사륜인데, 이 토센 사륜을 왜 토센 디퍼렌셜이라고 하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게 이름은 토센
디퍼렌셜인데 이 기어의 명칭들을 토센이라고 해서 토센 기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LSD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전륜우선 방식의 아우디가 뭐냐를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어려운 것들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제 다 잊어.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고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자, 아우디가 전륜 우선 방식을 쓰는 차들은 현재 A4 엔진이 세로로 있는 차 중에 A3처럼 엔진이 가로 있는 건 빼요. A4, A6, 그 다음에 뭐 Q5 이런 차들. 요 몇몇의 차들이 전륜 베이스, 전륜 우선 방식의 사륜을 써요. 어떻게 쓰느냐? 자, 이게 미션이에요. 여기가 앞바퀴예요. 여기가 앞바퀴고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이제 뒷바퀴입니다. 이렇게 뒷바퀴. 자, 여기가 트윈 클러치예요. 엔진이 여기서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트윈 클러치를 통해서 힘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어들이 있죠. 여기 기어들을 통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 기어비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미션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끝이에요. 엔진이 세로로 있고 미션이 세로로 있는데 엔진 세로에서 힘을 받아서 와서 동력이 여기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 변환이 돼서 뒷바퀴로 가지 않고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끝에서 다시 기어를 걸어서 앞바퀴로 가요. 그래서 요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세로로 엔진이 있는데 앞바퀴를 굴려요. 미션이 세로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륜이지, 현재. 자, 여기다가 이제 다판을 걸어요. 전자식 다판이 됐던 기계식 사륜 이 토센이 됐던 이걸 여기다 걸어요. 그리고 뒤로 빼. 자,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노사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나갔으니까 후륜 베이스 아니냐는데 아니에요. 이 미션의 구조는 여기서 온 출력은 이쪽으로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전륜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가는 출력이 우선이고 여기에 다판이나 토센 기어나 크라운 기어나 여러 가지의 기어를 뒤쪽으로 가는 거를 크게 하냐 앞쪽으로 가는 거를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크를 뒤로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토크를 뒤로 6을 주고 앞으로 4가 간다. 그러면 후륜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토크를 많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힘이 처음부터 생성돼서 가는 거는 전륜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A6가 됐나 A4가 됐나 Q5가 됐나 일반 노멀한 2.0 엔진들의 이 전륜 우선 방식의 미션이 들어간 차들을 밑에서 떠서 보면 뒤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되게 얇아요. 만약에 이 차가 후륜으로 가는 중심으로 설계가 되면 프로펠러 샤프트를 얇은 걸 넣지 않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토크가 필요할 때 토크를 많이 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판을 붙이던가 토센 기어가 뒤쪽으로 가는 이 판이 두꺼우면 이쪽으로 토크를 더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일 때요. 앞쪽에 구동력을 잃어서 앞쪽이 회전이 미끄러지거나 빨라지거나 앞쪽이 부하가 안 걸리게 되면 그 힘들이 일시적으로 타고 가기 때문에 뒤쪽에 토크를 많이 주는 거지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은 여기를 잘라서 막은 다음에 전륜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의 A4나 A6나 Q5 같은 차의 일부 엔진들을 전륜 우선 방식의 사륜이라 그래요. 자,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Q5는 SQ5랑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Q5 2.0 디젤은 전륜 우선 방식의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Q5는 후륜 우선 방식의 ZF의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후륜이에요. 자, 지금 이 미션입니다. 이 ZF의 8단 미션은 여기가 엔진이죠. 여기에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성 기어 세트들이 여러 개가 있죠. 얘처럼 오리지널로 기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들어있지 않고 유성 기어 세트를 3개를 넣어서 얘네들이 기어비를 조합해서 8단의 기어를 만들어요. 자, 여기로 쭉 와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기어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 샤프트가 메인입니다. 얘로 가는 샤프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후륜으로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토센 기어 디퍼렌셜 케이스를 타고 뒤로 가는 거에서 바깥으로 이너 축이 있고 이너 축을 감싸고 있는 아우터 축이 있어요. 이너 축을 통해서
뒷바퀴로 정확하게 토크 회전을 주고요. 요 디퍼렌셜 케이스 통을 타고 이 센터 디퍼렌셜 케이스를 타고 아우터 축을 타고 다시 앞바퀴로 가는 추가 축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미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엔진의 바깥으로 가는 힘이 메인 축을 타고 뒤로 먼저 가요. 그리고 다시 이 아우터 축을 타고 이쪽으로 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전자 제어를 하거나 뒷바퀴가 조금 미끄러지면 뒤쪽에 부하가 없어지니까 그 힘이 다시 일로 와서 앞바퀴로 토크가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차가 벤츠나 BMW가 쓰고 있는 오리지널 후륜을 베이스로 해서 앞바퀴로 동력을 빼주는 오리지널 후륜 우선 세팅의 사륜 구동이 된 거예요. 더 자세한 그림은 이거죠. 여기에 있는 이 기어. 지금 여기에는 토센 기어를 넣기도 하고 크라운 기어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어 세트가 들어가요. 멀티다판을 넣기도 합니다. BMW는 다 멀티다판을 넣어요. 벤츠도 마찬가지로 멀티다판을 넣죠. 여기 있는 게 이 토센이에요. 여기가 보면 리어, 여기는 프런트인데 안에 이너 축이 있고 바깥에 아우터 축이 있어요. 이너 축을 타고 바퀴를 돌리는데 얘가 이너 축을 타고 뒷바퀴를 앞바퀴나 뒷바퀴를 돌리다가 얘가 회전수가 빨라지는 건 그 바퀴가 현재 미끄러지고 있다는. 미끄러지면 이 이너 축이 안에 있는 토센 기어들을 돌려요. 웜기어를. 이 웜기어를 돌리면 이 웜기어가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케이스를 돌리면서 얘가 다시 이쪽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전자식으로 토크를 조절하지 않아도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면 회전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면서 안에 있는 웜기어를 돌리고 걔가 다시 아우터를 돌리면서 안 미끄러지고 있는 바퀴 쪽으로 토크를 보내주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왔다 갔다 토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어렵나요? 이거 어려우면 나가린데. 요 정도는 괜찮죠. 요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려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 더 쉽게는 조금 어려운데.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할게요. 이거 할게요. 현대기아 자동차 2.5 스마트 스티링 그 외 많은 세타 엔진부터 해서 3.5 엔진들 엔진 오일 감소, 엔진 진동 문제 시원하게 문제 원인 해결이 현재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어제 제가 국토부 직원하고 통한 내용을 깠을 때도 국토부에서도 어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빡시게 규제를 못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 어제 오늘 뉴스 기사 또 인터넷에 한참 며칠 전부터 달궜던 거 뭐냐, 날이 추우면 머플러가 얼어 터진다. 뭐냐면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배기 라인을 통해서 1차 촉매 뭐 이런 거 타고 중간 소음기를 통한 다음에 이렇게 머플러 이렇게 배기관이 가서 머플러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부릉부릉 이렇게 가스가 나가죠. 근데 여기에 지금 물이 찬다는 거야. 여기에 물이 차. 노 사장님, 머플러에 물이 왜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과연 이게 제조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건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설계 결함에서 왔던 문제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빵꾸를 뚫냐 안 뚫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을 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예요. 왜? 머플러에 물이 왜 생기나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차들은 머플러에 물이 그렇게 많이 생길 이유가 없어. 차더라도 달리면서 우리 머플러에서 물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막 가잖아요. 자, 엔진에서 연소가 된 가스들 중에는 H2O의 성분이 있어요. H2O는 물이죠. 근데 그게 뜨겁게 나가기 때문에 수증기의 상태로 나가요. 그래서 뒤에서 막 흰 연기가 퐁퐁퐁퐁 나기도 하고, 그게 수증기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연소된 가스는 밖으로 나가면서 공기와 만나면서 H2O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다 물로 되는 거냐? 그거는 물로 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죠. 물은 언제 생기느냐? 지금처럼 날이 추울 때 이 배기관이 굉장히 차요. 굉장히 차가울 때 이때 초기에 나가는 배기가스들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로가 생겨요. 우리 창문에 물기 생기듯이. 우리 추운 겨울에 실내에 있으면 창문에 물 생기잖아요. 결로 현상 때문에. 여기에 생긴 물들이 쭈쭈쭈쭈 해갖고 여기에 지금 고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경사 각도를 줘서 이 안에 물이 차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배기압에서도 물들이 안에 남죠. 왜냐하면 모든 차가 결로에 의해서 배기관 안에 또는 머플러 안에 중간 촉매에 물이 찰 수 있어요. 물이 차는 게 설계 결함은 아닙니다. 모든 차는 이 날씨에 배기관 안에 물이 찰 수 있어요. 결로 현상 때문에. 엔진에서 생기는 물이 아니에요. 엔진에서도 H2O가 나오기는 해요. 나가면서 대기의 공기와 만나는 배기가스가 H2O로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증발할 정도의 낮은 농도를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생긴 결로들은 물이에요. 진짜로 물이 생겨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에 고일 정도로 이 수평 각도라든가 모든 걸 맞춰서 생기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타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들은 계속 주행을 하면 엔진이 뜨거워지잖아요. 여기도 다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로에서 물이 생기더라도 나중에는 다 증발하거나 밀어내거나 가면서 다 끝나. 근데 지금 문제가 터진 차가 뭐야?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모터 주행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추울 때 엔진이 주행이 필요해서 살짝 엔진이 살아났어. 배기가스가 나가. 배기관이 차갑기 때문에 결로가 생겼어. 자, 열이 받아야 되는데 열 받기 전에 엔진이 꺼지네? 왜 꺼져? 하이브리드니까 꺼지죠. 다시 또 모터로 가. 그러면 다시 또 식어. 그랬다가 또 전기가 모자르면 엔진이 살아나. 또 배기가스가 나가. 또 결로가 또 생기네? 그래서 이제 결로가 생겨서 압력으로 밀어내거나 뜨거워져서 증발을 시키거나 하는데 엔진이 또 꺼져. 물이 또 생겨. 그리고 물이 또 생겨. 계속 생겨서 여기에 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주차를 했어. 내가 밤에 자고 나왔더니 기온이 막 영하 10도, 8도 막 내려가.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는 거예요. 얼면서 머플러가 찢어지거나 안에 있는 격벽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얼어서 아침에 엔진이 가동이 되는데 배기가스가 밀고 못 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이 생기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죠. 구조적으로 물이 생겨요. 제조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얘네가 이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물이 지금 안 빠지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물이 빠지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설계를 하면서 이 각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몇 도냐? 각도 설계를 잘못해서 이 물이 빠지게 못했다라고 하면 자, 차를 완성시켰으면 필드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물이 차는 거를 알았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머플러에 물이 생기는 건 생기는 게 맞아요. 생기는 게 소렌토가 잘못된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이 빠지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물이 빠지게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설계 미스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설계 미스는 뭐 신형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배기관의 각도를 잘못 조절해서 그럴 수 있다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죠. 배기관의 각도 설계를 잘못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근데 두 번째 실수는 또 뭐냐? 필드 테스트를 어떻게 엉성하게 했길래 여기에 물이 차는 거를 못 찾아냈냐 이거죠. 이거를 못 찾아냈다라는 게 나는 더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 차가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 넘어갔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차가 주행이 되는데 필드 테스트에서 여기에 물이 차는 거를 못 잡아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기다 구멍을 뚫겠다. 구멍을 뚫는 걸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구멍을 뚫리는 차도 있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구멍을 안 뚫죠. 대부분은 설계할 때 물이 안 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설계도 잘못했는데 2차적으로 실주행 테스트에서 저기에 물이 찬다는 걸 못 잡아냈다라는 게 정말 쪽팔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쪽팔린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 제조사가 차를 저렇게까지 만드는구나라고 볼 정도로 그냥 쪽팔리고 한심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중대 결함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뭐야? 그냥 한심하다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하다라고.